네, 안녕하세요. 그 1파이 31만 4,159불이라고 하는 그 미친 천재, 미친 X에서 발전했죠. 미친 천재의 그 논리의 근거가 첫째 변동환율제, 그 다음에 총 외환 거래 규모, 그리고 파이의 기본 채굴률 현재는 0.0115 파이죠, 시간당. 요 추이와 관련돼서 이러고 나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그다음에 금융 지식 이런 걸 해서 이게 나온 거구나.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중간에 이 코칼리스의 인터뷰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지적 유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공부이기 때문에 꼭 믿을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외환시장의 규모를 한번 보게 되면요. 제가 변동환율제 여러 가지 위험 뭐 이런 거 많이 나왔고, 또 이제 지금 우리나라 환율도 뭐 지금 갑자기 이제 그 1,300원 밑으로 확 내려왔다가 어제 확 올라갔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뭘 하고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한국에서 한국산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IRA 그런 이제 보조금 지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니까 이제 외국 기업으로서는 그 파나소닉 일본 기업 하나랑 한국의 이제 SK하고 그 LG가 이제 그 배터리로서 이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고 현대는 못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달러를 사서 공장을 지어야 되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달러를 사서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서 보조금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달러를 사갖고 다시 미국으로 이제 갖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외환시장의 안정 정책도 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달러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 미국으로 진출해야 되는 기업들이 콱콱 사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처럼 막 순식간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면 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하방 경직성이 돼 있는 거죠. 아무튼 외환시장은 뭐 굉장히 깊고 또 이제 깊고 깊어갖고 이해하기 힘든 면도 있지만 아무튼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깊은 자본시장이고 뭐 24시간 코인처럼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데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제 BIS 비율 맞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은 아니지만 아무튼 하루 평균 5조 달러다. 하루 평균 5조 달러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죠. 전 세계 국가들이 달러를 외환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11조 정도 되지만 그 보유하고 있는 거랑 이렇게 실제로 거래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4명이서 고스톱을 도박판을 하는데 500만 원씩 하면 이게 4명이 합해야 2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2천만 원짜리 판을 이 사람들이 뭐 10게임 했다. 그렇게 되면은 2억 도박판으로 체포가 되는 거죠. 도른게다.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도박을 뭐 몇 시간 뭐 하는 거지만 이거는 24시간 365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평균 달러로 5.3조 정도로 봤고요. 이렇게 이제 이 외환시장이 이런데 외환시장만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장외 파생 상품이 한 2.1조 달러,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이 한 8천억 달러, 주식 시장이 한 2천억 달러, 뭐 코인 시장도 뭐 이거보다 그러니까 외환시장 전체 하루에 그 외환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품 거래되는 시장. 파이코인 같으면 그게 이제 상품으로도 되고 뭐 나중에 서비스로도 되고 앱에서도 되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전 세계 외환 보유고 수준과 맞먹고 있는 11조 달러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뭐 다른 거 다 빼고 5조 달러 곱하기 365일 하게 되면 1934.5조 달러. 계산해 보니까 약 1.9345 달러죠. 1.9345조 달러니까 약 2경 달러 정도 되는데 외환까지 포함하고 상품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죠. 파이가 꼭 외환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거래되고 한국 내에서도 거래되고 이제 파이 코인이 거래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체 시장 사이즈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펌프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그로 끌라고 만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왜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냐면 파이코인이 1,000억 개인데 야 1,000억 개짜리가 1,000억 개짜리가 100불만 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근본적인 걸 놓치고 있었죠. 1,000억 개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비트코인 같으면 이렇게 반감기가 생기잖아요. 3년 혹은 4년 뭐 이렇게마다 반감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이 2,100만 개 정도 채굴이 되면 줄고 또 2,100만 개, 총 21만 개죠, 참. 21만 개.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파이코인 1,000억 개 채우는데 약 한 30년, 비트코인이 2009년도, 8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도부터 체결했나요? 그럼 지금 14년 됐나요? 파이코인 1,000억 개 채우는데 약 한 30년 걸린다고 추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억 개로 자꾸 시총 계산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실수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제 그 파이에서 그 반감기, 파이 채굴률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쭉 보게 되면 뭐 요즘은 달마다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스텔라 SCP 합의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이제 파이 알고리즘, 이 채굴 방식, 채굴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는 소셜 네트워크 기반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크기가 10배 증가할 때마다 채굴률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파이오니어가 4,500만이다. 이렇게 해서 이 네트워크 크기, 사람 수가 증가할 때마다 이제 줄어드는 거죠. 요즘 이제 달마다 그걸 하고 있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기본은 여기서 변한 게 없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총 발행 예정량의 100분의 1, 그러니까 21만 개죠. 2,100만 개 중에서 21만 개 혹은 4년마다 이렇게 반감기가 오지만 파이코인은 반감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소셜 네트워크 크기 이거는 사람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 같으면은 21만 개 블럭이 생길 때마다 이게 반감기가 오지만 파이코인은 이제 그 자기의 그 여기도 나와 있죠. Pioneer become a contributor to Pi consensus algorithm once invited analyst 3명 내지 5명 정도의 사람을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트위터에서 뭐 사람이 얼마다 이런 걸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하는 게 이제 사람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크기가 이제 파이는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거에 따라서 채굴률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뭐 이 사람들 목표는 1억 명으로 하지만 빨리 될 수도 있고 아주 늦게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 니콜라스 인터뷰를 보게 되면 이 암호화폐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금융 시스템 공간에서 진정으로 가치를 더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축하고 아니 사람이 모이려면은 이게 무슨 폰지 사기인 것 같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모이려면 어떤 사람은 NFT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유튜브 보려고 어떤 사람은 게임 하려고 어떤 사람은 채팅 하려고 어떤 사람 그래서 브라우저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이 모이게 하려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축하고 좀 매력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려니까 해커톤 대회 같은 거를 하는 거고 그 이제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호기 사람들을 이제 점점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그럼 사기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걸 교육하고 그리고 대부분 파이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 애호가들이 초점이 단순 이득을 우리 파이코인 하시는 분만 해도 저만 해도 저희 아들만 해도 딸만 이거 얼마인데 그럼 나중에 얼마 되는데 이런 단순 이득을 취득하는 것에서 이 암호화폐의 효용과 가치를 인식하는 것으로 초점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의 효용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으면은 마치 부동산을 미리 사두고 또 뭐 앞으로 성장할 만한 주식 한 10년 묻어둘 주식을 사고 하는 것처럼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의 유동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장기적으로 이런 효용과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설사 파이코인 같은 게 팔자가 나와도 계속 사서 잠그겠죠. 보유하고 있겠죠. 이런 것으로 지금 자기네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때때로 겉보기에는 반직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수반하는 정책 방향만이 장기적인 성공으로 간다. 뭐 대표적인 게 KYC죠. 남들이 보기엔 이 무식한 놈들, 이 바보 같은 놈들, 이 새끼들 돈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반직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파이코인에 대한 가치 제한을 명확히 하고, 이 파이코인의 진정한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화폐로서의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합니다. 라고 니콜라스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약 2경,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파이코인이 한 1000억 개면 1000억 개라는 건 0.1조 개. 0.1조 개는 0.0001 경계. 이게 경으로 나오니까 제가 뭐 곱하기 하는 것보다 31만 4천 곱하기 1000억 개. 제 머리로는 안 되고 계산기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경으로 다 나눴죠. 그러면 0.0001 경계인데 이게 파이코인 하나 1000불 간다 그래도 1경. 맥시멈 2경이 되니까 앞으로 한 뭐 지금 한 3년 정도 됐지만 앞으로 2, 30년 더 본다 그러면 그냥 맥시멈 2,000불, 3,000불인데 어떻게 해서 이 친구는 31만 4천 불이 나온 거야. 컴퓨터로 계산했다는 놈이.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총 발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지금 반감기 때문에요. 네트워크가 10배 만들어질 때마다 이게 기본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한 30년 정도로 보게 되면 또 이제 65%는 시장에 유통이 되고 65%는 시장에 유통이 되고 35%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아까 한 3,000불 뭐 얼마인데 이걸 65%만 유통이 된다 그래도 10,000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친구는 31만 4천 불이 나왔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유통되는 달러를 한국도 갖고 있고 중국도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기관 투자가들도 외환 보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보유하고 있는 게 유통되는 것에서 받는 거지 미국 정부하고 블락딜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주식이건 일반적인 게 갖고 있는 게 있고 순환되는 거 있고, 제가 아까 달러 원화가 이제 129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니까 득달같이 사자가 나와가지고 다시 1300원 넘어가는 것처럼 미래의 달러가 필요한 사람, 미래의 파이코인이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사서 모으는 사자 팔자가 있는 게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유통 가능 수량이 한 30%. 그래도 1파이가 3만 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 사기꾼 같은 친구는 어떻게 31만 4천 불이야? 요거는 간단하죠. 승수라는 게 있거든요. 시장의 승수. 가격이 변동이 되고 날씨도 이렇게 막 파도도 높았다 낮았다 하는 것처럼 시장 승수가 있고 미래 규모 승수.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 외환 거래가 5조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게 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외환 거래의 규모, 상품 거래의 규모, 코인 거래의 규모, 보험 거래의 규모, 이 승수를 10도 안 줬을 거예요. 한 5 정도만 줬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31만 4천 불이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계산한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저도 이해를 하게 됐고요. 이 친구가 뭐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 회사가 더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최고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라고 니콜라스 박사한테 물었더니 그거는 이제 각 회사 제품 및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파이의 경영 철학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암호화폐 산업의 많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산업의 초기 단계 여러 가지로 뭐 KYC, 그다음에 신뢰성, 대외 신인도, 각국의 외환 제도, 송금 제도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특정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와 추세를 둘러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게 처음에는 저렇게 오르리라고 생각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채굴했던 사람들은, 첫 반감기까지 채굴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감기 왔는데 지금 파이코인이 시작한 지 한 3년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까지만 해도 비유하면 비트코인을 2012년도까지 채굴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때 올랐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 2009년, 10년, 11년, 요 3년. 요 3년과 4년 사이, 지금 딱 요때 뿐이에요. 이분들이 비트코인도 요때 채굴한 사람들이 많이 돈을 버는 것처럼 파이코인도 지금까지 채굴하시는 분들, 지금 오늘 이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분들은 비트코인처럼 나중에 대박이 날 거라고요. 그렇게 되는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뭐 진짜다 가짜다 할 때 이러한 요인들이 변하고 알고 보니까 저것은 스캠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저거 봐라. 쟤네들이 저런 여러 가지 한 게 이렇게 되네 하면서 사람의 이제 감정과 심리적인 요인이 바뀌죠. 거기에 따라서 시장 심리, 마켓 센티먼트가 달라지게 되면서 유통량이 확확 줄어드는 거죠. 어차피 1,000억이 한꺼번에 발행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 200억 개, 300억 개 나왔는데 그 중에 100억 개 이상은 KYC도 통과 못하고 불법도 많고 보세기한 채굴도 많고 야 저거 괜찮네라는 시장 심리가 다 이게 승수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친구 이런 기본 개념 변동환율제 지금 변동환율제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하고 또 외환 거래 규모 파이의 기본 채굴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하고 그 승수를 가지고 이 친구가 이거를 계산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그로 끌라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좋은 거고 또 지금 이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나 복이 있거나 운이 좋거나 하신 분들이죠. 그러니 깊게 넓게 그리고 냉정하게 공부하셔갖고 잘 하시고 어차피 파이코인이 이 채굴은 결국은 저희 집사람도 딱 2명 딸도 2명 아들도 2명 그래갖고는 사실은 여기에 왜 그러냐면 얘네는 그 반감기 기준이 말씀드린 대로 소셜 네트워크 기반으로 최소한 3명 내지 5명의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래야 된다는 거죠. 아니 누구한테 파이코인 얘기하는데 난 권할 사람도 없어요. 아휴, 세상 잘못 사는 거죠. 어떻게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3명이나 5명도 안 되냐고. 지금 그런 걸 필요로 하는 거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참 함부로 남 욕할 게 아닌 게 미친 놈이 아니었구나. 나름대로 이런 계산과 이런 철학과 이런 판단력, 예진력을 가지고 지금 글쎄 아프리카 개발은행 본부에 있는 놈인지 어떤 이런 의견을 낸 거네요. 도움이 되시고 우리 스스로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